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지나고 나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선물 포지션 정해지는 그런 부분들에서 스킵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단과 하단이 어느 구간에서 정해지는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이것이 100% 확실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는 스펙을 정해놓은 그 부분을 갖다 우리 충분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움직이는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5,300과 5,900 사이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3월 달부터 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논리가 있어요. 5,300 이하에서는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수급 주체가 올라와서 위로 밀어 올리는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자, 5,300 쪽에 왔으면 5,900 쪽으로 밀어 올리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5,900 쪽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밀어버리면 더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은 어느 스펙 안에서 움직일까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현재 포지션을 갖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디입니까? 예, 대략 보면 한 5,890 정도 지금 찍혀 있네요. 보니까.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 5,800에서 6,000 요 사이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수익 실현을 갖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종목별로 어떻게 돼요? 예, 조정을 받은 것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라고 했는데, 다음 달 만기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200피에서 6,000피 정도 사이가 정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당장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야. 이 안쪽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크게 스펙이 상단하다니 열려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지금 휴전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중동 이슈가? 그러면 제가 볼 때 2주 정도 스펙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2주 정도는 이쪽 윗단에서 놀다가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는 것들이죠. 매월 일주일 지나가면서 이 하방 포지션이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펙 안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5,200 쪽에 가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스트롱 바이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포지션 잡아놓은 건 이렇게 잡아놓은 것들이니까 요것들을 갖다 여러분 감지해 두고 가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어떤 매크로 학제라든지 어떤 이슈에서 주가가 확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수를 보면서 아, 저 구간대에서는 내가 눌림 들어온 것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5,300 정도 갔을 때 상당히 많이 제가 평단 조절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 가시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뭐냐면 앞으로 열흘 안쪽에 많은 종목들을 수익을 내는 그런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린 종목이 또 있죠. 그래서 한번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은 어디라고요? 5200P와 6000P. 자, 오늘은 5890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900대 들어가면 뭐합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최고점의 수익을 낼 수 있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좋긴 좋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은 적당히 또 수익 내면서 현금 마련하면서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큰 전략이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종목까지 다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하나가 아주 중소형주가 있어요. 그중에 소형주, 테마성이 많이 타는 소형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잘 안 움직여요. 실적이 좋아도 잘 안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땐 이것저것 다 따라올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가끔 소주값 보려고 집어넣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왜? 테마가 잘 안 돌잖아. 널뛰기 장세일 땐 그런 것들이 잘 안 움직이는 것들도 인지하시고, 그러나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언젠가 기회가 갔을 때 한번 에너지를 써주면, 돈을 또 집행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수급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명히 6개월 안쪽엔 여러분들이 다 또 한 번씩 손을 써야 될 타임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주식도 1년에 두 번은 움직인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뭐 출구 전략을 펼치던 수익을 또 추구하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럴 때 손절의 의미를 도입하는 것이 좋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전 거래를 하면서 전략이 있잖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손절 안 하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가는 것들은 손절을 꼭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제가 오늘 글쎄요 주제이기도 한데 또 왜 수익 실현 의견을 또 장중에 수익 실현 의견을 또 냈냐라고 얘기 드리면 앞에서 이미 취지는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추가 드립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 드렸고 어쨌든 뭐 우리가 2026년 85번째 4월 6번째까지 왔어요. 조금씩 조금씩 챙겨 나가는 것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익 IPS를 또 오늘 또 이야기 드리는 건 또 뭐 주말에 어떤 악재가 생겨서 많이 또 눌리잖아요. 그럼 또 사시면 됩니다. 우리 롱숏 거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중기, 단기 스윙 거래하고요. 롱숏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믹스해서 활용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만큼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6번째까지 온 이유 중에는 우리가 워킹데이 하루에 한 개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그런 재미를 느껴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다른 것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그 종목이 뭐냐고요? 네,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여러분. 솔브레인이나 제가 볼 때 원익 IPS나 실적이나 이렇게 나오는 내용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은 그 다루고 있는 그죠? 제품이 좀 다른 것들이긴 한데요. 일단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쇼티지 현상이 장비 쪽에서 나타난다고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매도를 쳤으니까 다시 또 눌림 들어오면 공략하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또 트레이딩을 또 가미해서 가야 돼요. 롱샷을 또 이용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브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불산계 이쪽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국산화한 지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동사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지금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워풀한 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국산화 시켜놓고 나서 내재화 시켜놓으면 그만큼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드리진 않게요. 어쨌든 지금 이거잖아요. 낸드 공급 부족 시반, DRAM, 뭐 하란기 램프 계속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은 어떠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실적 나쁜 것 같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적이 양호하게 진행이 되는 내용들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그죠 올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언제가 피크예요? 예, 그렇죠. 3분기가 피크예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이제 소부장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장비 쪽은 보통 2분기가 피크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2월 돼서 3분기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분기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뭐 한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특히 1월달 말고 이제 3월달 저점에 사가지고 통상 보면 이제 우리가 9월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소부장에 갖다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요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분기 때 들어가서는 반도체 소부장은 거의 손 잘 안 대죠. 4분기 때 우리가 이제 손을 대야 되는 것들은 통상 보면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가온 칩스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보고 이제 그 CES 행사 앞두고 나서 거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오늘 그런 것도 또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그 반도체 관련된 것들들 그리고 중간에 있잖아요. 최근에 또 보면 이제 뭐 칼리터스 반도체, 뭐 가온 칩스 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이게 거래하기가 되게 힘들어. 잘못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잠수 타야 돼. 거의 확정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죠. 어떤 것도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널뛰기 많이 할 때, 글쎄요, 높은 점에 잡으신 분들은 잘못 물리면 또 오랫동안 또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보통 보면, 보통 업황이 이제 유지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익 IPS랑 차트의 모양은 비슷하잖아. 오늘도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제가 사실은 그저께죠. 이날이죠. 이날 아침에 이제 거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원익 IPS하고 제가 솔브레인이 둘 다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주당 단가가 높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원익 IPS 했어요. 예,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쪽 계통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이제 그 뭡니까? 그 식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보통 보면 이제 원재료가 들어오는 구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원유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수급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얘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뭐 지금 당장 추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인지해 두셨다가, 요게 3분기까지 가는 과정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거니까, 원익 IPS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요. 2분기부터. 그래서 제가 거래했던 것들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나중에 눌림 들어오고 적당한 위치돼서 이게 수급 포지션 쫙 잡히면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도체 소부장 가지고 예를 들면 장고 치고 갈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장고 치고 거래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뭐 100% 올라가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거의 뭐 쉽게 말하면 회전율은 거의 접어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랑 우리가 거래 방식은 좀 다르죠. 아무튼 이것도 눌림 들어오시면 공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아시겠죠? 업황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거래를 많이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무려면 뭐 여기서 거래하겠습니까? 이런 위치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이런 종목들은 뭐 한다고? 일단 3분기까지 잘 가는 거 알겠어. 그러면 뭐 한다? 뭐 한다? 예, 그렇죠. 매크로가 약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공략을 하는 거죠. 매크로 확대 때 공략해야 되는 기본 원리. 여기도 매크로 전쟁 터지니까 딱 들어갔다 바로 위로 치고, 또 그죠? 두 번째도 터지고 나서 또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그 생각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익 IPS는 제가 수익 실현 의견 드렸지만 이 테이블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어디가 피크예요? 여기도 3분기가 피크예요. 2분기부터 원익 상당히 잘 나와요. 지난해 2분기는 어땠어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그러니까 지난해 요쯤에서 수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업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만 문제 없으면 동사 같은 경우도 주가의 문제는 별로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항상 보면 뭐 최후 목표가 달성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우리가 회전율이 떨어지니까 일단 진행한 거고요. 아무튼 눌림 들어오시면 다시 또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말에 여러분들께 생각해보면 또 트럼프가 또 헛소리 하거나 이란이 또 헛소리 하게 되면 눌림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분위기 괜찮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눌려서 12만 원에 오든 뭐 하든 여러분들은 다시 또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팩트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거래하면 되죠, 뭐. 근데 원래 최근에 보면 움직이는 성향이 뻥 쳤다가 눌렸다가 뻥 쳤다가 눌렸다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한 13까지 몇 번간 딱 놓고 하면 13까지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무리수까지 띄울 필요가 뭐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익 나올 때 챙겨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좀 진행을 했고 아니면 이틀 만에 이 정도면 됐지 않나요? 하루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제가 기억할 때 하루 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죠? 그죠? 어저께 아침에 샀나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거래를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또 정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집중할 때 집중하는 것들이고 조금 장고 칠 때 치는 종목들은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몰고 가는 건 또 몰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시스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방산주의 팔방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리포트하면서 여러분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항공, 우주 항공부터 해가지고 뭐 뭐죠 방공무기부터 시작해서 K9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육해공을 다 거느리는 그런 종목 거기다 우주 항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테마에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 LIG 넥슨의 천공 이런 것들은 아마 분명한 것들은 향후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 것임에 틀림없어요. 대공 방어무기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시스템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게 올라가다 살짝 눌리는 경우, 이제 지금은 이제 살짝 이제 리바운딩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 20일 이평 라인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13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좀 때려잡아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로 두고. 그러면 또 우리가 충분히 또 공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떤 진행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한데요. 하나 시스템만큼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어떻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LIG 넥슨이 잘 나가도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스페이스 X가 올라가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이거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방산 쪽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요거는 밸류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딱 우리가 21만 원에 이제 수익 실현했었잖아요. 거기 찍고도 못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면 털어 죽었지.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보면 얘가 좀 인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실적은 받쳐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22동 분에서 아래쪽이죠. 이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또 공략을 해서 또 위로 올라오고 당분간은 요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18만 원짜리 하고요. 맥스는 여기 23만 원 이렇게 해서 18에서 23 사이에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상황을 따라서 수익 실현 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림 들어오면 잡아주는 걸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뭐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뭐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있어요.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밸류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물론 인기는 있고요. 물론 달리는 놈이 더 달릴 수 있고 사람들이 관장하는 곳에 더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거래하는 것들은 그렇게 옳지 않고 그건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일반인이나 직장인은 그런 거 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 여러분들 주식을 거래하는 쪽에서 안내를 한다 보면 다 그런 거 하거든. 인기 많은 거. 그래야지 이제 뭡니까? 시청률도 올라가고, 구독자도 팍팍 늘어나긴 하는데, 일반인 직장인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시부터 11시 사이에 여러분들 직장인들 절대로 쉽지 않아. 그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일 들어갈 땐, 야, 기분 좋아서, 야, 오늘 좀 먹겠는데, 또 회의 끝나고 나왔더니 다시 제자리야. 혹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연출되니까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기 종목들은 인기가 많은 반면에 폭락하는 것도 사실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인기가 잘 나가도 어느 한 사건이 팡 터지면 있잖아요. 그냥 꼬꾸라지고 어떤 경우 심하면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주식도 그런 성향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JNTC 유리기판 관련돼서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FC BGA 쪽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할 거예요. 근데 차세대 유리기판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은 3년이 조금 넘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 4년 차, 5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때쯤 진행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가 AI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최초로 이야기 나온 건 2022년도예요. 그때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 돈 엄청 많이 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023년도보다 본격적으로 GPU 하면서 쭉쭉쭉 데이터 센터 지면서 올라온 게 벌써 올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유리기판 같은 된 것도 분명한 건 지금 낮은 구간에 전이 진입한 거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가 지나고 났으니까 2분기 때부터 이제 테마가 이제 세 달에 한 번씩 정도 돌아. 그걸 생각하다가 연말에 또 빠글빠글 돌겠죠. 그래서 낮은 구간에 해주는 것들이죠. 이것도 다 계절성이 좀 가지고 있어요. 계절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라 그러나? 시간적인 타임들이 있다. 물론 동사의 실적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자동차 강화율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출 깔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유리, 기판 이쪽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점은 생각해 주시면 되게 실적 뭐 이거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냥 저 이런 거예요. 그냥.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출 제품에서 프로덕트 믹스를 갖다 계산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에 기대하는 것이 뭐다? 예, 유리기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흑자전환 예상이 나오는 거, 이 부분도 좀 가지고 있죠. 보통 주식이 하락을 하다가 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흑자전환 이슈를 발생시킬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분기는 끝난 거고요. 자, 2분기 바닥치고 여기서 이제 3분기 때 흑자전환 이슈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투자해도 여러분 기본 수익률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밑에서 치고 올랐다 또 환장하고 치고 올라 이게 좋텐다 막 이러면서 또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런 이슈로다 여러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YY 대비 그냥 성장폭이 없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고 원래 이 정도 선에서 버텨줘야 돼. 근데 우리가 전쟁이 빵 터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전쟁 터지면서 그냥 훅 마탱이 간 거잖아요. 가뜩이나 실적도 안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인 거있는데 더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아니잖아요. 이제 매크로가 이제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매크로 악재가 해소가 돼야지 뭐 합니까? 야, 테마가 도는 거야.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어. 이렇게 스펙이 좀 넓어졌죠? 그러니까 16,000원에서 24,000원 구간까지 우리가 플레이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다시 눌리고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걸 가야 돼. 이게 제가 기다리는 건 요거야. 자,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 그럼 테마가 돌겠어, 안 돌겠어? 안 돌겠지. 얘가 지금 흑자 전환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번에 어닝 시즌 끝나고 나면 공략해야 될 종목이 뭐다?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도 한번 생각해볼까? 비슷하게 내려왔죠? 네, 그죠? 똑같이 모양새가 똑같아. 근데 필옵틱스가 모양새는 좀 더 좋아. 그런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더 인지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JNTC나 필옵틱스나 둘 다 비슷한 위치에 접어들었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하느냐 이것만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JNTC가 더 싸. 그 점만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요.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